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맨유 풀백의 미래로 주목받았지만 잦은 부상으로 기량을 펼치지 못한 파비우 하파의 쌍둥이 형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수의 이야기를 한 번에 다루는 만큼 두서가 없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파비우와 하파엘은 1990년생으로 둘 중 파비우가 형이고 하파엘이 동생입니다. 사이좋게 각각 레프트백, 라이트백이 주 포지션인데요. 이들은 브라질 연령배 대표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퍼거슨 감독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퍼거슨 감독의 지시로 호날두가 직접 이들에게 연락하여 러브콜을 보냈는데요. 당시 호날두의 위상은 어마어마했었죠. 이 형제는 호날두의 러브콜을 흔쾌히 수락했고 2008년 1월 맨유로 영입되었습니다. U18팀에서 약간의 적응 기간을 거친 이들은 곧바로 08-09 시즌을 앞두고는 성인팀으로 콜업되었습니다. 당시 동생인 하파일은 주전 라이트백이던 게리 네빌의 노세아로 인해 빠르게 출전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웨스 브라운과 함께 번갈아가며 출전 기회를 얻었었죠. 리그 12라운드 아스날과의 원정 경기에선 교체로 출전하여 데뷔골까지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이 골은 맨유의 만회골이었고 맨유의 팬들은 자존심을 지켜주었다며 그를 치켜 세웠는데요. 심지어 리그컵 대회에서는 우승지역으로 활약했습니다. 퍼거슨 감독은 하파일을 향해 대성할 선수라며 그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기로 했죠. 반면 형인 파비우는 08-09 시즌 초반 리그 데뷔를 앞두고 심각한 어깨 부상을 당하며 장기간 팀을 이탈했습니다. 첫 시즌 FA컵 2경기 출전에 그쳤는데요. 그러나 이들의 나이가 아직 17살에 불과했기 때문에 당장의 평가보단 더 지켜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퍼거슨 감독 또한 장차 맨유의 양측 풀백을 쌍둥이 형제로 대체할 것이라는 장기적인 계획을 밝혔었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나 10-11 시즌 게리 네빌의 은퇴가 가까워지면서 하파엘이 선발로 나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동생 하파엘에 비해 형인 파비오의 입지는 여전히 좁았는데요. 그러나 하파엘이 시즌 막판 부상으로 이탈하자 파비우가 하파엘 대신 라이트백으로 선발 출전하며 기회를 얻었습니다. 재능만큼은 확실했기에 존 오셔를 제치고 바르셀로나와의 챔스 결승전에도 선발 출전할 수 있었죠. 이 기세를 이어 파비우는 브라질 대표팀 데뷔까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하파엘이 복귀한 이후부턴 다시 백업으로 밀려났습니다. 하파엘의 백업으로는 스몰링 혹은 필 존스가 더 많이 기용되었는데요. 결국 많은 경기에 나서길 원한 파비우는 퀸즈파크 레인저스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이곳에선 양측 풀백 자리에 번갈아 선발로 기용되었는데요. 그러나 QPR은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며 강등되고 말았습니다. 파비우는 별 소득 없이 맨유로 복귀하게 되죠. 그 사이에 맨유는 퍼거슨 감독이 은퇴하고 모예스 감독 체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파비우는 전력의 자원이었는데요. 그렇게 2014년 1월 강등권 경쟁을 펼치던 카디프시티로 완전 이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카디프시티의 분위기도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카디프시티도 곧바로 강등을 당하게 되면서 파비우는 졸지에 2부 리그에서 뛰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반면 동생 하파일은 2012년 7월 맨유와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주전으로 올라섰는데요. 게리 네빌의 등번호인 2번을 받기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공격 포인트도 조금씩 쌓아가며 팀의 승리에 기여했고 특히 퀸즈파크 원정에선 골키퍼 줄리오 세자르가 꼼짝 못하는 원더골을 남기기도 했죠. 당시 QPR 소속으로 이 골을 지켜본 파비우는 동생의 환상적인 골에 정말 기뻤지만 겉으론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파엘은 12-13 시즌 맨유의 리그 우승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습니다. 이후 모예스 감독 체제에서도 단연 주전으로 기용되었는데요. 다만 부상 빈도가 이전보다 더 잦아지긴 했습니다. 시즌 시작과 함께 햄스트링 부상으로 약 한 달간 결장했고 후반기에도 장기 이탈하며 리그 전체 19경기 출전에 그쳤었죠. 그리고 14-15 시즌 바날 감독이 새로 부임하면서 그의 입지에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날 감독은 자신의 전술 철학에 맞지 않는 선수들을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엔 하파엘도 포함되어 있었죠. 훗날 하파엘이 밝히길 바날 감독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 본인에게 팀을 떠나게 될 수 있다 라고 경고했었다고 합니다. 알아서 팀을 찾아 떠나란 말이었지만 하파엘은 맨유에 남아 끝까지 경쟁을 펼쳤는데요. 하파엘은 당연히 중용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바날은 3백을 구사하고 있었고 발빠른 발렌시아를 윙백으로 기용하는 것을 더 선호했었죠. 결국 시즌이 끝난 후 다르미안이 영입되자 하파엘은 팀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프랑스 리옹으로 이적했고 이곳에선 행복축구를 맘껏 하게 되죠. 그 사이에 형인 파비우는 16-17 시즌을 앞두고 승격에 성공한 미들즈브러로 이적하며 다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팀이 또다시 곧바로 강등되고 말았는데요. 파비우는 또 2부 리그에서 뛰게 되었고 2년 계약이 만료되며 자유계약으로 방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를 떠나 동생이 있는 프랑스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하게 되죠. 18-19 시즌 파비우는 낭트로 이적했습니다. 이곳에서도 부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슬개골 파열이라는 큰 부상으로 시즌아웃을 당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복귀 후 다시 주전으로 올라섰고 쿠프 드 프랑스컵 우승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낭트에서 활약하고 있죠. 반면 하파엘은 리옹에서 어떠한 트로피도 들어올리지 못했고 잦은 부상에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2020년 9월 리옹과 계약이 만료되며 노장 선수들이 대거포진해 있던 터키의 바샥쉐이르로 떠났는데요. 그러나 하파엘은 단 한 시즌 만에 팀과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곧바로 자국 브라질의 보타포구와 계약을 맺게 되죠. 현재는 장기 부상에서 복귀하여 경기에 조금씩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 쌍둥이 형제의 운명이 서로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비우가 하파엘보다 실력적으로 비교적 적은 주목을 받았음에도 자국으로 돌아간 동생에 비해 아직까지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파엘보다 파비우가 유럽에서 롱런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파비우 하파엘 형제가 쌍둥이이다 보니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있습니다. 과거 경기장에서 하파엘이 받아야 할 경고를 파비우가 대신 받은 적이 있으며 퍼거슨 감독 또한 둘을 구분하지 못해 하파엘에게 해야 할 헤어드라이기를 파비우에게 한 적이 있다는데요. 파비우는 어쩔 수 없이 헤어드라이기를 끝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파비우였다는 것을 알아챈 퍼거슨은 제기랄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죠. 이때 심각한 분위기였던 라커룸의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쌍둥이 형제를 보면 잦은 부상이 정말 아쉽게 느껴집니다. 두 선수 모두 가진 능력에 비해 굉장히 어리기도 했었고 특히 하파엘은 어린 나이서부터 맨유라는 메가클럽에서 거의 주전으로 뛰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아쉬움이 남는데요. 한동안 그렇다 할 라이트백을 구하지 못하던 맨유를 생각해보면 하파엘이 많이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부상만 없었더라면 이라는 가정을 세울 수밖에 없는 쌍둥이 형제인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한때 맨유 풀백의 미래였던 파비우, 하파엘 형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